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제1탄 20살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 2025년 제2탄 돈의 비밀 시리즈에 이은 제3탄 2026 폴라리스 프로젝트 250 넥스트 50 자유와 소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여정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리즈도 총 10편과 그리고 추가 확장편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저와 함께 자유와 소유, 재산권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2026년은요. 인류 문명의 위대한 실험이자 성취, 미국 독립 250주년의 해입니다. 이제 인류는 왕의 목을 수시로 치는 역성혁명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2026년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세상에 내놓은 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250주년이 되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 독립이 정치적 역성혁명이라면 국부론은 경제적 역성혁명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전의 권력과 부는 왕이나 귀족, 국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776년은 권력이 헌법으로 시스템화되고 부의 독점이 개인의 노동과 이기심으로, 다시 말해 시장으로 시스템화되는 역사적인 시점이었던 거죠. 이거는 그 전까지의 세상을 지배했던 권력과 부의 대전환인 셈입니다. 1776년은 인간에게 자유와 소유를 선물한 문명 전환의 역사적인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리즈는요, 그런 자유와 소유, 재산권의 본질과 마주하고 생존을 위한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파트, 자유.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만 우리는 종종 그 무게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스스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유, 말미암다, 원인이 된다, 이유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유란 나의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오직 나 자신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표현을 좀 바꿔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인 거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행동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내가 감당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자유의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책임이 따르는 자유여야 합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은 자유는 방종일 뿐이죠. 250년 전 인류가 왕과 귀족이라는 타인의 의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인간이 비로소 도구에서 목적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자유가 서구권으로 가게 되면 프리덤과 리버티가 됩니다. 서구 문명은 자유를 이 두 가지 결로 구분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프리덤입니다. 프리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연스러운 상태, 구속받지 않는 내면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천부적인 권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의 영역이죠. 그리고 리버티는 라틴어 리베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아닌 자유민을 뜻하는 법적, 정치적 용어인데요. 리버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압으로부터 투쟁하여 쟁취해낸 해방의 상태이거든요. 또 로마 신화 속 신 리베르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자유의 신이며 평민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프리덤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권리, 본능의 영역인 거고, 리버티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 법적, 정치적 용어로 해방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유는 철학자들의 발명품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며 우리의 뇌 신경망에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이다. 인류가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가장 정교한 적응력의 산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한층 더 고차원적인 자유, 노예가 아닌 자유인, 법적, 제도적, 정치적 자유, 즉 리버티, 해방을 추구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자유는 사상이 아니라 본능이다. 나아가 해방이다. 이렇게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역사의 실험, 또 참혹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진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실험이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 경제 논리의 오류 때문보다는 인간은 통제받기 거부하는 본능을 가진 존재라는 어떤 생물학적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유는 인간다움입니다.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결국 붕괴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추가해서 우리의 삶, 일상에서의 당연하게만 느껴왔었던 자유에 대해 그 숭고함과 소중함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심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린 자유의 그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더 가야겠죠? 사실 우리의 미션은 이제부터거든요. 그토록 숭고하고 소중한 자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영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왜 자유가 번영을 만드는가? 이걸 규명해야 합니다. 자유는 개인의 행복과 존엄을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번영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역사는 자유가 억압된 사회가 어떻게 정체되고 붕괴하는지, 반대로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내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자유는요, 다름이 허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생각할 자유, 기존 권위에 도전할 자유, 심지어 실패할 자유까지. 그 자유로운 토양에서 남들과는 다른 상상, 새로운 아이디어, 즉 자유는 창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창의가 시장에서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제품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이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부를 창출합니다. 혁신의 결과는 바로 번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해요. 자유가 없는 곳엔 창의가 없고 창의가 없는 곳엔 혁신이 없으며 혁신이 없는 곳엔 번영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룰 오브 로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기대하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역사는 증명하죠. 인간의 선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독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인간에 의한 지배는 자유의 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차가운 법과 시스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 누구도 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적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선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타락해도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잘 설계된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요. 바로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는 본능이지만 공기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는 자유의 본질적인 속성, 즉 희생과 책임,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 개체의 생존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일까요?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이나 일제감정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고결한 순국은 생물학적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의 단위는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입니다. 나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투쟁은 비록 나의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내 유전자를 공유한 가족, 친족,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의 생존 환경을 개선하고 후대 번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위한 자기 희생은 진화적으로 선택된 고도의 이타적 형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자유와 통제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때로는 육체적 죽음의 공포를 능가합니다. 인간에게 노예로서의 삶은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될지언정 존재론적 죽음과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은 꼭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 선택에 대한 실패를 감당할 책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각오. 2026년 세계는 다시 블록화되고 권위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언은 한때의 꿈이었고 다시 지정학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없어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고 당분간 이 무질서와 혼돈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프리덤,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온 우리의 해방, 리버티가 지금 새로운 거대한 파고를 마주하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온 풍요와 자유가 선조들의 피 묻은 투쟁에 산물임을 잇는 순간 우리는 다시 250년 전의 예속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유산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쟁취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응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